네, 안녕하십니까. 코셋 특수교육학의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도 6월하고 6월서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기출 동형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단원에서부터 14단원에 이르는 전 단원에 걸쳐서 기존의 문제들에 대해서 변형이 이루어진 문제를 갖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은요,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7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와 같은 1년의 시간이 몇 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 17일 토요일 개강을 하고요. 10주의 시간을 거친 8월 19일 토요일에 종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서 8월 이제 중후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의 토대를 둔 동형 문제의 풀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월에서부터 8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 사람은 추구하고 있나, 강의자는 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문제하고요, 기출 동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하고 모범 답안의 틀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 그러면 우리 임용시험이라는 부분은 출제자가 주어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시험 응시생들이 답하는 이 모범 답안의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안지의 양도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학문하듯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의 질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거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고 응시생들은, 수험생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하죠.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임용시험이라는 부분은 정해진 틀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정해진 형식을 이용을 해서 답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기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우리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요 강론서 응용 문제 풀이를 통한 이론 구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기존의 기출 문제죠. 기존의 2009년도에서부터 2023년도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이와 같은 문제와 모범 답안의 틀을 정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기출 문제로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이론들을 접하고 이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고 이론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죠. 왜냐 그러면 특수교육법도 이제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법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해서 이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번 10주 동안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 기반의 동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전부 동형 문제를 뽑아낼 수는 없죠. 이제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기출문제를 장애 영역별로 나눌 거예요. 장애 영역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또 내용별로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론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없죠. 필수죠.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이제 암기, 이제 이 시즌서부터는 이제 필수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반드시 암기의 과정이 따라야 되니까요. 암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이번 본 10주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은 기출문제 그대로 봤다라는 거죠. 동일한 기출문제가 지속적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동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출문제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강론서 기반 응용 문제 다루는 겁니다.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실은 강론, 그러니까 새로운 강론서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응용 문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화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성평가 수준은 아니에요. 형성평가 수준으로 주요 강론서들의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기출 문제화 된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임용 시험으로 나온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법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주 특수교육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총론입니다. 총론에 한해서 될 거예요.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개정 특수교육과정 중에서 총론, 이 부분에 대한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퀴즈 문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법이라든지 특수교육과정 제가 퀴즈화해서 문제를 낸다 손치더라도 다룰 시간은 없어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를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보는 형식으로 체크해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제 평가 계획입니다.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우선 형식은 서답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 겁니다. 아까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평가의 기회인데 출제 형식은 서답형으로 줄 거고요. 방법은 2주차부터입니다. 1주차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2주차부터, 즉 6월 24일부터 매주 문제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평가와 관련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출 동형 재구조화 모의고사를 1회 실시합니다. 모의고사.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기출 문제 기반의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었다라고 치면 이제 동형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출 동형 문제들을 갖고 재구조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우선 어떤 형식으로 볼 거냐 그러면 기출 동형 문제들을 갖고 최근의 형식으로 맞출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형식으로 맞출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동형 재구조화 모의고사 왜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2009년에서부터 2023년도 기출문제 학습 정도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는 거고 동시에 5개념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입장, 그리고 한편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도 우리는 기출동형 재구조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특수교육학 전 범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파트 1에서부터 파트 14까지가 전부 들어가는데 단 우리가 임용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직 논술이라든지 교육학 논술, 그 다음에 일반 교육과정은 제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만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풀이 과정은 설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실시하느냐? 지금 생각으로는요, 직강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7월 29일 날 실시합니다. 7월 29일 날 실시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받고 그 부분을 첨삭을 하고 돌려드리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7월 29일로 정해놨습니다. 좀 땡겨서 종강일에 비해서 좀 땡겨서 여러분들에게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재구조화 모의고사의 중점사항은 뭐냐 그러면 개별 첨삭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는 첨삭을 희망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능하고요. 인강 같은 경우는 저희 개별적인 역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선착순 한 25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7월 29일에 즈음해서 선생님들에게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 볼까요? 강의 교재 보게 되면 지난해까지는 이제 제본이 돼 있는 출판사에서 제본되어 있는 책을 이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그러면 기본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기본서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이 추가되거나 혹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문제들은 삭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쇄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쇄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1주차가 문제예요. 1주차.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건데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시험 문제를 미리 풀고 오신 다음에 저의 수업을 듣는 게 효과가 있겠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첫째 주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달하시렵니까?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문제를요, 1주차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학원 측에다가 빨리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셔갖고 등록을 하시면서 해당 문제를 같이 받아가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전달 과정이 좀 생각드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요. 자, 우선 정리를 하게 되면 직강을 선택하신 선생님들은 직강을 등록하러 오셔서 등록을 하면서 학원 측에다가 해당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강은 당연히 이제 첨부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 일정 보겠습니다. 6월 17일 날 개강을 하고 8월 19일 날 종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주에 하루에 하나의 단원들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도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범위가 작은 통합교육이라는 특수교육 평가 같은 경우도 합쳐서 하루에 전부 나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일주에 하나의 영역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이와 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일정상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위해서 좀 땡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후반부에 3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이 3주라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 피드백 해드리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피드백 해드리고 이와 같은 시간을 조금 할애받고자 제가 좀 땡겨서 수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6월에서부터 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떤 식의 수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도 드리고 참 좋겠지만 이제 갈수록 시간이 없다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챕터를 나가는 만큼 빨리빨리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당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지는 기출 동형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새로운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출문제의 변형, 동형을 통해서 새로 2023년, 2024년, 2025년 이와 같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출동형 문제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